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영어 듣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도 어디서 주워 들어오신 건데 어떤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뉴스를 매일매일 틀어놓고 살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났더니 어느 정도 단어가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전부 다 알아듣게 되었대요. 영어 뉴스면 그냥 내내 틀어놓았다고. 어렸을 때는 그게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 개뻥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제 영상에 댓글로 리스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항상 내내 틀어놓으면 과연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빨리 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영어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요. 우리는요, 자기가 아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아는 것만 귀에 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르는 단어를 수백 번 듣는다고 갑자기 그 언어를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알고 있는 어휘력, 영어 표현들, 이디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확정을 시켜놔야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 건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시카고에 있어서 시카고에 인터뷰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날에 그 회사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요.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50%도 못 알아들었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대화를 주도했던 어떤 아저씨가 계속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 시카고에 있는 스포츠에 대한 팀. 그래서 저는요, 선수 이름도 모르고요, 감독 이름도 모르고, 팀 이름도 모르고요, 뭐 스포츠에 대한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알았어도 이름이나 뭐 팀 이름이나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진짜 못 알아들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제가 인터뷰를 본 후에 주말 동안은 시카고에서 관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있는 음식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할 게 뭐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추천을 해달라고. 근데 정작 추천해달라고 물어봐 놓고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던 이유는요, 뭐 어떤 음식점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음식점 이름은 뭐 사람 이름이라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전혀 캐치를 못했고요. 뭐 어디 뮤지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스트리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시카고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트리트 이름을 얘기할 때 그게 스트리트 이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 에비뉴 이름, 스트리트 이름을 말하는 거였구나를 알아듣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미 알아들었으면 이미 다 머릿속에서 날아간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요. 제가 어떤 단어,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을요, 모르면요, 그 단어나 표현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는 있는데 한번 지나가면은 휙 그게 끝이어서 그게 뭐였는지 다시 복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잘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들었다고 해요. 그럼 뜻을 모르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는 매한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다시 repeat 하자면 모르는 단어는요,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듣기 위해서는요, 영어 실력을 꾸준히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영어가 잘 들린다, 6개월 만에 귀가 트인다 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진짜 마케팅 상술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것처럼 영어도 꾸준히 그 실력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리면은 그땐 훨씬 더 잘 들리고 그땐 또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 발음 잘하는 방법 영상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바가 있어요.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찾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요, 발음 기호도 나와 있고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은 거기서 오디오로 발음도 해주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연습해봐서 내 귀로 열심히 들어놓은 상태라면은요,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 귀에 훨씬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어휘력이랑 영어 표현이랑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정말 전반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고 확장을 시켜 놓는 것이 영어 듣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듣기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열심히 듣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은 책으로 쓰여진 것을 읽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강의를 듣는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하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 영어로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계속 꾸준하게 듣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듣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영어 뉴스만 채널만 틀어놨다고 영어가 들린 그 사람이 만약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뒤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면은요, 그거는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TV라던가 영화라던가 뉴스, 라디오 등등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찾아서 꾸준히 듣기 연습을 하시면요, 원래 영어를 잘하는데 정말 유난히 듣기만 잘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게 미드가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고 정말 찾기가 쉽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미드로 영어를 배우는 거에서는요, 그 스콥이라던가 그 수준이 정말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건 것 같아요. 일단 미드는요, 일상생활로 그 약간 주제가 많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한들 굉장히 재미롭고 흥미로운 일상의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아파트에 어디에 고장나서 사람들 서비스 부르고 자동차 기름 넣어야 되고 해야 되고 보험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알아야 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미드에선 정말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미드는 재밌고 흥미로운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미드를 보는 거는 일상생활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일상생활도 정말 이렇게 너무 좁은 것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미드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라던가 표현은요, 정말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그 드라마 특유의 말투, 그 영화 특유의 대사가 있잖아요. 정말 리얼리티가 뛰어난 것 아니고서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미드도 똑같아요. 미드도 정말 리얼리티 좋은 거 아니고서는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그 드라마식 영어식 회화를 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영어를 공부하면은요,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사용이 되는 영어랑 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미드만큼 재밌게 공부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미드, 정말 그게 좀비물이 됐던 법정물이 됐던 의학물이 됐던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접해서 그 다양한 분야의 영어 회화랑 그냥 표현 같은 거를 많이 아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드 말고도 뉴스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라디오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들으셔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어휘의 그 스콥을 많이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식 영어 말고, 특히 백인 미국식 영어 말고 흑인 말투가 많은 거, 아니면 영국식, 인도식 영어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강한 그런 영어를 많이 구사하는 작품을 찾아서 보는 것도 영어를 듣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아본 두 가지 방법 참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몰라 인 거죠.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일단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많이 키워야 된다.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영어 듣기를 많이 연습을 하면 된다 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힘들고 더 어이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그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 같은 것을 더 많이 알면은요,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들리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뉘앙스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영어를 배우는 전반적인 것도 이제 영어가 구사되는 그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를 잘 알고 있으면은 영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듣기도 그냥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파친코라는 책을 읽고 그 리뷰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쓰인 책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잘 읽히고 쉽게 술술 잘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국에 대한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그 전반적인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배경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영어를 잘 하려면요, 영어를 잘 들으려면요, 그 언어가 사용이 되는 나라의 문화, 정치, 사회, 예술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 있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요, 정말 초반에는요, 영어가 폭발적으로 는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항상 미국 뉴스만 보고,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미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요즘에 일어나는 문화들, 요즘에 어떤 음악이 유행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항상 꼭 찾아서 보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사회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그렇게 저의 영어 실력도 그만큼 아는 만큼 똑같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배경 지식이 잘 많으면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금방 캡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왜 굳이 우리나라도 모르는 남의 나라까지 잘 알아야 되나 라고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의 영원한 숙제인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도록, 죽을 때까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사실 되게 어이없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실력을 늘리면 당연히 영어가 듣기가 잘 되지 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마케팅 상술이 막 이것만 하면 영어가 갑자기 잘 들린다, 귀가 트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술이 만연한 이런 영어 공부 시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약간 그거와는 다른 진실된 목소리?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진실된 목소리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할 수 없고요. 갑자기 원어민 발음을 할 수도 없고요. 갑자기 영어가 잘 들리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노력을 갈아 넣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영어 표현 설명하는 동영상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